네, 2018년 6월 1일 6월 첫째 주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 이준동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야, 지난주 우리 방송이 제주경마로 대체를 했어요. 제가 좀 판단 미스를 했고 수많은 팬 여러분들,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과 쪽지가 진짜 저한테 한 10개가 넘게 온 것 같아요. 부산 경마 안 하냐. 아니 무슨 제 매출이 반이 빠져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부산 경마가 안 하는지 알았나봐요 내가. 뭐 텍스트 글도 제주 걸로 대체를 했고, 마사회 자체에서 이제 이 관리사 한 200명 이상이 이 해결 방안이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버스 한 7대로 서울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관리사들이. 그럼 경마를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또 이제 알바를 쓴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됐거든요. 노동법 위반으로 뭐 걸린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놓고 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금주도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제 경마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말들 출조두쓰리 뭐 7마리 8마리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끼워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경마는 진행이 되는데 어수선합니다 아직도. 이준동 전문위원 금주 뭐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는 경마가 진행되는데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새벽 훈련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교사가 이제 말간 들어가서 뭐 똥 치우고 관리하고, 이 기수들이 와가지고 직접 안장 짓고 새벽에 말 타고 이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떻게든 부산 경마는 진행이 되는데, 일단 다음 주가 문제고, 뭐 해결 방안이 잘 풀려가지고 다음 주에 경마를 한다 하더라도 새벽 훈련 자체가 지금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다음 주가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금주 근데 편성을 보니까 마방에서 좋은 말들은 좀 많이 아껴놓은 것 같아요. 말들이 뭐 메이킹 승리나 뭐 프린스 매물 이런 말들이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다 마필 상태가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조를 미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교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한 주 밀었다라는 건데, 마필 두수들이 단초래요. 이제 그런 조건을 또 노리는 조교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들이 이제 약편성에 끼었다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금주 편성은 축이 있다, 중심이 있다. 편성 자체가 어렵지 않다. 큰 배당보다는 저배당, 중배당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경주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경마가 하든 안 하든 뭐 제주로 대체가 되든 뭐라든 여하튼 준비는 끝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 경마 지난주도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 뭐 상당한 좋은 성적으로 또 읽어냈어요. 뭐 지난주 제가 잠깐 성적 보니까 이 미인 세상의 푸른 여왕, 이 강한남 전문위원에게 승부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죠. 맨날 노렸던 마필 이번엔 안 좋다. 그게 신가속도였습니다. 완전히 잘라내라. 여기에 반대로 만들어놓고 때리는 마필이 미인세상이다. 대가리 왔죠, 미인세상은. 여기 하나 붙였던 마필이 푸른 여왕이에요.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 연결해보고 그 구조 마필 푸른 여왕의 배당판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지난주 성적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미인 세상의 푸른 여왕, 이게 승부로 우리가 완틀로 때렸는데, 이때 당시 푸른 여왕의 배당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배당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뭐 푸른 여왕의 좀 인기도를 봤을 때 현장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15배에서 20배 사이, 거의 예상하는 대로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 정도에서는 좀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뭐 제가 경마를 상당히 오래 했지만은 뭐 이렇게 인기도에 전혀 상관없이 최저 배당이 형성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배당판이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바람 불고 원래 들어오는 경우는 한 열에 한 두세 번 정도뿐이 없거든요.
편하게 와줬다라는 겁니다. 미인 세상은 이미 4코너 돌면서 왔고 이 푸른 여왕은 맨바닥에서 마필이 진짜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배당이 빠졌든 떴든 우리는 완털막건으로 때리고 왔습니다. 또 한라오 항우의 미래군주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뭐 단통막건으로 때려드렸고 그때 당시 강한남 전문위원이 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이 자리에 마명은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측천무후라는 마필이 다리가 안 좋다. 이게 뭐 대놓고 오픈하면서 이걸 잘라내라. 저한테도 뭐 이건 10원짜리 하나 사지 말아라. 그 전날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정확한 내용으로 뭐 다리 안 좋아가지고 취소가 됐고 여기 뭐 낙천자랑의 천지구나. 이것도 완털막건이었습니다. 배당 빠지면서 이제 뭐 9배당 나오면서 천지구랑의 낙천자랑, 낙천자랑의 천지구랑 이것도 한방막건으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준비 잘했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제주경마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요. 뭐 금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조교를 관람했다시피 뭐 날카로운 마필들, 뭐 아나짜리 마필들 여러 곳곳에서 잡아왔다라고 합니다. 해당 경주 가서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의 오늘 제주 내용 있는 마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1경주는 뭐 충마가 정해진 그런 경주예요. 뭐 일본마 봉성미래는 뭐 여기서는 그냥 오는 마필입니다. 뭐 기본적인 능력도 앞서 있고 아직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잠재 능력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행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면은 뭐 붙잡을 마필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뭐 다리만 안 부러지면 오는 마필이에요. 6번마 광해전사가 이번 경주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텐데 마필은 크게는 문제는 없어요. 아직 조금은 이제 둔탁한 이런 걸음이 있기 때문에 뭐 전개가 꼬일 때는 약간의 좀 변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마필 상태는 여전히 이상이 없고 사고를 칠 마필들은 5번마 왕의기한 그리고 4번마 명마지존입니다. 뭐 왕의기한은 발주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뭐 방해전사를 뭐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 여부가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4번마 명마지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내추로 많이 기댔었는데 최근에 훈련 때 좀 직진성이 좋아졌고 안장이 지금 대현이로 교체를 됐기 때문에 두 마필이 좀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한라마 게임인데 뭐 여기서는 당연히 이번마 에어올 대련을 주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최근에 한 3번을 뛰었는데 마필이 완전히 지금 다른 마필이 돼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명일이가 정지를 먹고 직전 경주에 글쎄요 좀 전개도 좀 꼬였지만은 마필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내지는 못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안독수 기술을 기용했습니다. 대놓고 이번에는 때리겠다는 내용이에요. 훈련 상태, 마필 상태 완전히 변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 에어올 대련은 뭐 이번 경주 입상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뭐 좋은 마필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3번마 1대8하는 최근에 좀 부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아주 훈련 강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가 조금 더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마 상리공생 이 마필은 많이 뛸 마필 같아요. 10마 때부터 좀 상태가 안 좋은 와중에서 계속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상리공생 그래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승부전도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푸미는 이번에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좀 공백이 있어서 훈련도 덜 했는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8번마 푸미도 배당권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경주가 좀 혼돈도가 있네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대부분이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모든 인기 마필들이 이제 부담 중량이 대폭 올랐어요. 이게 입상을 하면은 사실은 한 레벨 위에다 좀 써야 되는데 지 등급에 쓰다 보니까는 편성상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7번마 선양 으뜸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걸음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훈련 상태도 역시 이상이 없기 때문에 7번마 선양 으뜸이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 나머지 마필들 인기 마필들은 현장까지 한번 승부지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4번마 이제 용쟁 호투는 최근에 훈련 때 보면은 많이 지금 올라온 느낌인데
실전에서 조금 걸음을 아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좀 안쪽 게이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최선의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일본마 이제 절대 묵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마필의 능력에 상관없이 이제 순수 상태로 보면은 가장 절정입니다. 이게 좀 내측으로 기대는 압력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뭐 훈련 때 뭐 좀 강하게 밀었을 때도 보니까는 안으로 기대는 이런 모습이 좀 덜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안쪽 1번 게이트 때 좀 많이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절대 묵향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경주가 이제 수천경도 있고, 오경주 좀 단촐한 편성이긴 한데 이게 좀 혼전도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직전에 녹화되었던 누리세상 이 마필은 훈련 패턴으로는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당일날 컨디션 항상 조교를 한 바퀴 가볍게 체중이 덜 나가다 보니까 가볍게 몸만 푸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만 당대 가면은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듯이 영민이만 아니면 언제든지 들어온다 했는데 꼭 영민이 아닐 때는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좀 부담이 올랐고 이제 한영민 기수가 기승하는 점, 요거 빼고는 하자가 없습니다. 좋아진 마필은 5번 마제 혼디 모형이 간만에 좀 훈련 변화를 줬습니다. 상태가 좀 더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 사실 좀 마필을 만들어놨는데 조금 전개가 꼬였던 마필이 4번마 제주꼬마예요. 이번에는 정말 말이 많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제주꼬마가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입상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혼디 모형은 좋을 때를 강남점에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죠. 이 3월달에 권진영이 불러놨을 때 3월달에 2번의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이때 다 강남전문연의 노림수를 뒀던 마필들이고, 그리고 4월달 2번의 경주, 5월달에 한 번의 경주는 상태가 많이 떨어졌다라면서 또 완전히 잘라줬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조교 패턴에 따라서 뛰더라고요. 이번엔 좋아졌다라는 거 챙겨가시고, 제주교마가 모처럼 상태 올려놨다라는 거, 6번 당대 가문은 등짝이 불안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챙겨가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제주 4경주 강남전문연의 메인 승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지지난주 계속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우리 정통영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도 낙천자랑 그죠? 또 여기에 오전장에 뭐였죠? 배당판은 떨어졌지만 푸른 여왕, 여기에 미래군주, 배당에 상관없이 때릴 땐 때리고 중배당 위주 그 이상 고배당까지도 노림수를 두고 있는 전문가인데, 여하튼 강한남 전문연의 마번은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축이 틀리더라도 그 마번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한남 전문연이 인기마가 마번에 없다, 그럼 그 인기마는 여지없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고려해가지고 모든 승식에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강한남 전문연으로 메인 승부 1000m 3세마 이상 핸디캡 3000점 이하 경주입니다. 그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배당판이 사실은 좀 혼돈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거품 인기마도 있는데 믿고 때릴 수 있는 이제 중심의 축은 좀 인기에 밀려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 사실 좀 훈련 상태를 끌어올렸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여러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숨고르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상당히 훈련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전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마필 순수 상태는 베스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이번 편성 자체도 직전보다는 경주 여건이라든가 편성 강도가 좀 수월해진 여건이고, 마필의 기본 습성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믿고 때리는 중심에 대한 확신은 서 있는 경주예요. 당연히 인기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인기꽃 마필들 한두 정도로 이제 잘라내고, 그리고 인기꽃 마필 중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마필 한두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 방 강하게 때려놓고 나머지 마필들 배당권 마필 한 2마필 정도 방어를 한다면은 글쎄 적중도 나오고 한수도 나오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편성 자체가 혼전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심 배당으로 노림수를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강한남 전문이 제대로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배당 그 이상까지 노림수를 두고 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의 금주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관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부산경마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6월 1일 금요경마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자, 승부처 보자입니다. 자, 쓰나미 오늘 579 세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메인 승부 579 제주 2경주고요. 이준동 전문의 4경주 8경주 제주 5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가봅니다. 부산 1경주 1000m입니다. 국산 육군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이요. 예, 앞선에 나가는 말들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직전에는 인기를 모으지 못했지만 이변을 일으켰던 4번 이연이 자, 이번에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뭐 여기에 이제 단출한 편성이다 보니까 이 편성 자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이연은 한 번 더 연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경마 자체는 이제 앞에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번 기쁨사랑도 직전 보니까 지구력 근승 부분이 실전 거듭 속에 이제 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브레이킹 뉴스도 이번엔 편성 잘 만났다라면서 감량기수까지 불러놓고 뭐 조교까지 잘 돼 있고 뭐 게이트 2.5 모래 맞추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라면 뭐 4번 이연이라는 중심에 붙여서 큰 이변은 없지 않겠냐. 뭐 1하고 2, 2하고 1 뭐 요 정도의 두 마리만 고려하면 될 듯 보여집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1000m입니다. 국산 육군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역시 중심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번 경주도 뭐 단출한 편승에 이제 직전에 이 관리사들 파울 때문에 출전 취소됐던 6번 킹스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기 자체는 지난주 제외하면서 깨졌지만은 뭐 이번에 준비 잘했고 편승 당하지 않고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6번 킹스 파워는 인정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네. 8번 러브레터라는 마필인데요. 이 주행검사 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기록도 많이 밀리고 또 최선당 결과라서 좀 덜 보고 싶었는데 뭐 주행검사 이후 지금 2주 만에 빠른 주기지만은 준비는 잘 해놨다. 말이 좀 의외로 싹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방에서는 이제 상대말을 지금 6하고 5 이 두 마리 보고 있는데 편성 자체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게 내용이라면 8번 러브레터가 이제 데뷔 전부터 바로 때려보네요. 모든 승식이 한번 안고 가십시오.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승부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마필이 이 8번 러브레터입니다. 6번 킹스파워, 8번 러브레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육군 경주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이요. 예, 역시 모든 조건이 좋아진 6번 로열 블루입니다. 직전에 조인권이가 최선의 말머리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단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좀 승부를 걸어줘야 됩니다. 직전에도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걸음이 더 늘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3kg 감량 조상금이까지 태어났다라면은 6번 로열 블루는 여기서는 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쓰라미는 7번 토피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재생명리가 끈끈하게 뛰었는데 이 재생명리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이 똥말이죠. 이 토비오로가 따라가면 뛰던 마필이 1200에 15초를 가졌던 마필이거든요. 1600 늘어난 거리에 조금 서둘러 보니까 마필이 안 나가요. 마방에서는 이번에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놨고요. 선두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외곽 밀려있지만 무리해서 앞에 가지는 않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붙잡고 여긴 따라가도 네 번째 안짝이 붙어 있어요. 이번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스위니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만 더 적응하면은 뭐 다실바 기수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기승수를 저는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7번 토피어로 뭐 두 번 쉴 수 없다라는 내용 속에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합니다. 6번 7번입니다. 자, 이준동 전문위원회 오늘 전반부 최다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200 국산 육군 경주 7마리 단촐한 편성. 7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상당한 혼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망아지들의 잠재력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이준동 전문위원은 정보력을 가지고 예상에 임하는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이 망아지 경주의 승부가 많아요.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데뷔전에 뭐 졸전을 펼쳤지만 고가의 마필 2억 원이 넘는 이번 청담블레이드의 내용, 여기에 휴양 이후 어느 정도로 마필의 변화가 왔는지, 5번 플래시미스, 여기에 망아지 7번 오션 피닉스까지 이런 마필들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절대 적중이 나와도 돈꼴이 안 돼요. 이준동이가 여기 내용 좋은 거 하나 가져왔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나온 말들이 단출하지만은 혼전 편성인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임합니다. 뭐 직전에 청담 블레이드가 인기 3위를 모았지만은 내용으로 잘라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아길레나, 플래시미스, 뭐 오션 피닉스 이런 말들의 내용까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자 1200m를 겨냥해서 나온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중심을 정확하게 놓고 때릴 건데, 일단 압축이 되는 상황에서 믿음의 충마가 있다라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전반부 4경주부터 우리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때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때려내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번 주도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은 따지지 마십시오. 배당을 따지면 경마 못합니다. 환수만 따지십시오. 조금이라도 환수가 나온다라면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부산 4경주에서 메인 승부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환수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배당판 자체가 혼전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축선력만 잘한다라면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준동 전문위원이 내용으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1차 메인 승부, 전반부 승부 4경주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 쓰나미가 준비했습니다. 5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1차 메인 승부입니다. 1300 국산 5군 경주 7마리 당초란 편성입니다. 5번 럭키코리아라는 중심에 붙여서 한방 때릴 생각입니다. 뭐 여러 대 마필들이 후차권에 팔려요. 미스터 코리아, 뭐 사키, 뭐 외곽에 2마리 장안질 쭈악 7번 화이트 포인트. 이 화이트 포인트는 내가 5월 4일날 그냥 온다 믿는 집 마필. 여기 5월 20일날은 없다. 완전히 잘라줬죠. 정확히 보고드릴 자신이 있고요. 미스터 코리아와 사키의 잠재력, 이 2마리 중에 어떤 말이 대장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집 럭키코리아의 뭐 상승세, 직전에 뭐 4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졌던 마필, 뭐 요는 그냥 오는 마필이고 여기서요. 때릴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 5대가리 놓고요. 뭐 1367, 이 4마리에서 내가 2마리 빼줄 거예요. 2마리, 하나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 하나는 다리가 안 좋습니다. 2마리 걷어낸다라면 때려야죠. 그죠? 때려야죠. 빠져나갈 군형이 없는 경주입니다. 5경주 쓰나미 전반부. 자, 1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6라운드입니다. 1300 국산 5군 경주 8마리 단촐한 편. 어느 정도 여기는 혼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경주는 4번 타고난 질주입니다. 기복스러운 모습은 있지만은 마필 자체가 이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최근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보니까 이제 발주도 어느 정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 자체가 이제 이 아토미지가 끌고 가는 흐름이고 단출한 편성이다 보니까 이 라스트에 한 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아토미지나 뭐 제도약의 반석, 아일캣 요런 말들이 이제 선행 경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이 통한다라고 판단하고, 이 말 자체가 이제 이한 목장에서 올라와 보낸 말인데 여전히 말 상태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만큼 저도 힘을 좀 실겠습니다. 네, 쓰나미는 7번 담양공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2번의 경주를 봤을 때는 뭐 한 번은 2월 25일날 뛰는 거 보면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이거는 뭐 말의 기본 능력으로 퀸더퀸을 잡아 돌린 내용이에요. 퀸더퀸이 이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최단거리에서 잡아 돌려놨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걸음이었고, 직전에는 또 서둘러 봤거든요. 말이 뛰더라. 앞뒷방이 다 있죠. 역시 선두권 자체가 지금 이준동 전문이 얘기한 대로 아토미지가 이끌어가는 편성인데 선의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역시 한테 뭐 빠른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에도 직전보다 더 좋은 전개가 그려진다라면 7번 담양공주는 이번에 저는 강력한 중심이라고 판단합니다. 7번 담양공주 추천을 드리겠고요. 4번 타고난 질주까지 2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쓰나미가 준비한 7경주 2차 메인 승부입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11마리 접전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7경주를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당판이 이제 오늘 10개 경주 중 상당한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욕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마번을 오픈해줬습니다. 이 제트 다이아 놓고 막건 사라. 여기에 크롬 매직으로 막건 한방 사라. 내가 메인 승부에 오픈을 해줬어요. 27배짜리를 이 자리에서. 그 두 마리가 같이 뛰죠. 그땐 내가 제트 다이아 놓고 강승부를 봤지만 이번에 놓고 안 때립니다. 이번에 놓고 안 때리고 크롬 매직도 직전에 이제 발주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번엔 원래 부담 중량이 이게 한 56.5는 달아야 되는 마필인데 마방에서는 아직까지 승부를 못했다라면서 부담 중량 늘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감량 기수, 감량 3kg죠. 아직까지 조상범위가 15승이기 때문에 조상범 기수를 불러놓은 내용이고 승부의지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끼려면 이런 거는 무조건 16기수 불러놓습니다. 조상범이 불러놨다라는 가는 거고 여기에 국밴드는 힘들고요. 내가 직전에 이제 노림수를 뒀던 마필인데 투투에이스는 또 읽어줘야죠. 오로지 선행 강공인데요. 그래요. 11 콜옵더 가드가 있는데 내가 주중부터 관심마 빅3에 올려놨던 마필입니다. 내가 이때 내가 관심마 빅3에 뭐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금조 혼합 사군 편성이 그리 강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콜옵더 가드는 지금 강한 데 끼어 있어요. 게이트만 안쪽으로 내려온다라면 내가 이거 메인 끝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 있는 말이 두 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콜옵더 가드고요. 또 하나의 내용 있는 마필은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릴지 지금 콜옵더 가드를 놓고 때릴지 일단 배터리를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놓고 때리는데 승부의지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면 하나짜리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신 없다라면 당연히 콜옵더 가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뭐 배당은 무조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어찌됐든 그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고요.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8경주, 9경주 또 연타 이준동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준동 전문연의 오늘 후반부 메인 승부 1600 국산 상군 경주입니다. 7번 로카드 세븐이라는 이제 강대가리가 여기 출전하고요. 지금 너도 나도 다 팔려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보니까 뭐 지금 3번 아델스타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가 다 팔리는데 주특기죠. 이준동 전문의 또 이런 경주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걷어낼 마필들 걷어내고 뭐 구멍 수 없는 마건으로 제대로 한방 붙이겠다라는 건데요. 7번 로가드 세븐에 제대로 붙일지 아니면 하나짜리를 아예 놓고 때릴지 메인 승부 들어보겠습니다. 예, 로카드 세븐은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나가니까 그냥 뭐 여유를 보였던 말인데 역시 높아지는 부담 중량 때문에 그리고 이 대상 경주 타로 이 서울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감량 기수 조상 범위를 태워놨는데 이런 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기수들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 보니까 조상 범위가 그 기회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 기수들에게는 뭐 참 3번의 기회는 무조건 온다. 안 와도 3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범위의 7번 로카드 세븐을 대가리 놓고 정확히 공략을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럼 아껴놓은 마필이 출전합니다. 우선 그 마필로 한 방 때릴 거고 여기에 아마 현장 가면 이 브라하가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일단은 브라하를 안 보는 상황에서 승부 경주를 잡았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잘라내고 한번 승부를 보자. 그게 뭡니까? 조인건이의 제니스 카운티 그리고 앞서 나가는 마필 김철호가 타려고 했던 마필 그 두 마리 잘라내고 우리가 메인 승부 원틀로또 때리고 왔는데 자 브라하를 안 봅니다. 요거 안 보는데 아마 현장 가면 많이 팔릴 거예요. 요거 빼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카드 세븐에 직전 그럼 아껴놓은 마필로 한방 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번 로카드 세븐 놓고 막건 사는 거 맞다. 여기에 팔려서는 안 될 마필들 몇 두 걷어내주고 여기 이제 강력하게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2번 브라. 내가 봤을 때 뭐 준대길까지 갈 것 같아요. 76, 72, 72, 76 이 두 마리가 뭐 배당표는 흐리는데 뭐 2를 빼고 경마를 한다라면은
제대로 걸리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준동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브라 빼고 7번 로카드 세븐에 제대로 한 방 붙이겠다라는 후반부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라운드 쓰나미가 준비한 3차 메인 승부 1802등급 경주입니다. 긴 설명 안 할게요. 지난번에 한구라 해줬던 3번 슈팅 브라운이 출전합니다. 복승식 배당만 145.2배 쓰나미가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승부 경주로 145.2배짜리 쌍배당이 258배인데요. 이건 아니고요. 이번엔 안돼 못 올라와요. 1번 삼정어게인과 2번 월드 넘버원 이 두 마리의 대길 동반 입상은 없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두 마리 모두 다 놓고 때릴 맘이 없다. 19점 앞에 1번 삼정어게인도 8개월이라는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요. 2번 월드 넘버원도 내가 지난번에 완전히 잘라줬던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 57은 분명히 걱정하고 있다. 그죠? 한 템포 빠른 전개하니까 딱 그만큼만 뛴 마필입니다. 1, 2의 막권은 없다. 이 두 마리 중에 축도 없다. 3도 아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죠? 맞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더 이상의 설명 안 하겠습니다. 9라운드 쓰나미 3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 혼합 3군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이요. 예, 3번 필리핀 지라프입니다. 29주라는 공백을 두고 출전하는데 일단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필리핀 지라프가 이제 공백을 두고 나오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주행 심사 자체를 2번씩이나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끝마쳤는데 역시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백에 관계없이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금요경마는 조상범 기술을 주시하십시오. 정확히 기회가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이번 금일 부산경마는 조상범위를 주시하십시오. 네. 쓰나미는 7번 러닝삭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기수가 첫 승을 안겨준 마필입니다. 적인 기수 불러놨다라는 판단이고요. 직전에 조금 늦었는데요. 못 뛴 건 아니었습니다. 걸음에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7번 러닝삭스의 기본 능력, 저는 더 있는 마필, 한 치수 위의 마필로 판단합니다. 7번 러닝삭스와 여기 3번 필리핀 지라프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에 언급드렸지만 경마 그리 어렵지 않게 짜여져 있다. 마필도 27마리, 8마리, 많게는 9마리 정도 나오는데요. 결대로 갈 것 같아요. 날씨에 이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큰 이변 없이 상승세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어렵지 않은 경마, 금요 경마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월 첫째 주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서 지금 뚜렷한 충만은 없습니다. 지금 1번마 붉은매도 조기 상태를 봤을 때는 아직도 무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필은 게이트 여건에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를 받는다면은 경주 초반 선입전개 입금에서 끝까지 버티는 전개로 여지껏 입상에 성공했던 그런 마필 전력을 갖고 있고, 이번 한라비행은 아직까지 3000점 등급에서 이렇다 할 능력을 발휘할 사이즈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3번마 3다지존. 자, 이 마필이 주행 습성이 상당히 지랄 같은 마필이죠. 어떤 기수가 타더라도 마필 컨택에서 실패하는 모습. 직전에 아쉬운 유채권인데 역시나 강수한 기수가 마필 컨택에서 실패했죠. 안으로 겨 들어가는 모습에서 제어를 못하면서 마필 전력을 못 뽑아낸 그런 모습인데, 지금 조기판에서는 솔직히 이 마필이 왜 안 들어가는지, 왜 입상에 실패하는지 이유를 못 찾을 정도로 힘대는 상당히 강합니다. 뒷신발이는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좋은 마필인데 병합조기를 시행해도 이번에도 살짝 빠지더라고요. 그게 관건이에요. 잡히면 대가리인데 이 정도 평선에는 대가리인데 좀 아쉬운 면모. 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지켜볼 마필 중에 하나고요. 4번마 99종 역시 직전에 우승을 거머졌죠. 문제는 강권은 취입성의 마필인데
이 늘어나는 거리 1000m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고요. 5번 마티로서는 저는 솔직히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필이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6번만 달았고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박기영 기술을 불러왔다는 거. 여러분들 제주마에는 김대원과 박기영 정말 꾸밈 없이 탑니다. 야리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야리조 의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달았고 제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만 타준다면은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7번마 산수유가 직전에 장우성 기수 불러오면서 언율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언율 기수가 요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장우성 기수가 물론 베테랑이지만 언율 기수가 기승력에서는 한수 이에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 마필을 기수선행만 때려간다면은 뭐 2선, 3선권까지만 유지해 준다면은 버티는 근간을 가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주의 마필 중에 하나고 8번 미래여전사가 이번 편성에서 과연 얼마만큼 선행 전개를 펼쳐가느냐 거기에 걸맞는 김용석 기수. 근데 문제는 있죠. 부중 13kg예요. 무려 13kg. 이 마필이 65.5kg까지 짊어지고 달릴 사이즈는 아니라 판단하는데 워낙 편성이 낮다 보니까 핸디가 이렇게 13kg까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조기 상태는 이상 없지만 과연 처음 짊어지는 이 13kg 극복할 수 있는 게 관건이라 판단합니다. 뭐 언덕 밑에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 판단하고 있고. 자, 이렇게 다수의 마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봤는데 저 본인은 여기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정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 여건도 나아졌고 불안한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편성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게 편성이죠. 이 정도 불안함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찬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할 수 있는 충마에 확실하게 앞서 언급해드린 부분에서 뭐 부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마필을 주력으로 갖고 왔지 저는 이번이 타임이라 판단합니다. 주력권 마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필 이제는 됐다. 저는 중배당 20, 30배 확실하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사경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마번을 선정해 놓고 이번 방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송 제가 정한 마번 결코 현장까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께 이 사경주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 마번 그 마번 안에서 답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신다면 꼭 보답하는 모습으로 사경주 현장에서 마감 짓겠습니다. 네, 제주 오경주입니다. 금요경마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7마필의 단순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저 모인진이 승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혼전이에요. 상당한 혼전이에요. 충마가 없는 게임입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이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혼전 구도에서는 분명히 빼먹을 게 충분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뚜렷한 충마가 있어요. 자, 일본 둘이 세상이 직전에 5월 11일 경주였죠. 근 한 달 만에 출주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에 2110m의 적합한 승부탐을 가지고 막판 출입 우승까지 거머쥐었죠. 조교판에서는 그 여세가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사소치대 지금 전체적으로 7번마 금빛 열매가 승부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행전개에서 금빛 열매가 얼마만큼 치고 나올 수 있느냐. 2번 사소치대가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아요. 부중 감량도 있고 5월 12일 경주에서 1000m를 선행전개로 편안한 선행전개로 버티면서 우승에 거머졌던 그런 내력을 봤을 때는 과연 2번 사소치대가 이번에도 얼마만큼 선행전개에 임할 수 있나 이게 관건을 보여줍니다. 3번마 태왕건이 직전에 아쉬운 사소치대가 우승을 거머쥘 당시 아쉬운 2차권에 거머졌지만 글쎄요. 이 김진호 교수가 직전에 아쉬운 걸음 죽었던 모습 그 모습을 2110m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건이고 4번마 제주꼬마가 이 안쪽 게이트로 간만에
불러왔어요. 이 마필도 경주 게이트가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5번 훈디 모용 역시 조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6번 당대감, 최근 2번의 연속 복승률 2연승 가도를 내달리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이 마필의 습성도 3연승까지는 이어갈 수 있는 정점을 찍고 있는, 직전에 제가 참 판단 미스였죠. 5월 10일 경주가 이빨 뽑아낸 거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강하게 팔렸던 이 당대 가문을 빼버렸어요. 최대 복병권 마필을 승부처로 찾아가면서 대천 강자, 그때 당시 인기도 6위권이었어요. 6위권에 충마로 팔렸던 당대 가문. 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마필을 뺐는지 참. 그냥 살을 놓고 이 당대 가문을 놓고 왔다면 그냥 20배 확실하게 잡아드릴 주력권이고, 근데 제 판단 미스로 여러분들께 좀 미적중을 안겨드렸는데, 이 6번 당대 가문 다시금 직전에 보면 한 번 더 여세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겠구나. 7번 금빛 열매가 승부전에 임하더라도 지금 복승률 100%를 이끌고 있는 마필입니다. 잠재적 거론력이 상당히 강한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과연 1110m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 물론 부중 5kg를 감량의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5kg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주 5경주 7마필의 단출한 게임에서 뭐인지니 지정하는 충마, 확실한 믿고 갈 수 있는 충마 있습니다.